안녕하세요, 태풍TV입니다. 오늘은 비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료의 으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는 지구 공기 중에 7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성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콩가 식물들이 질소 고정 기능을 가지고 있고 번개나 물에 녹아 생성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귀한 성분으로 농사의 승패는 이걸 확보하는 데 있었죠. 화학 비료가 없던 시절에는 새똥인 구안호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도 일어났으니까요. 질소는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되니 생명체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다시 질소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유기물이 분해되면 일부분은 질소가 되는 거겠죠. 그 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물의 배설물인데요. 새똥인 구안호가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닭똥이 비슷한 부류이겠네요. 이러한 것을 주면 우리는 질소 성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국에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유황과 요소를 만들어내게 되어 우리 농업은 비약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질소는 양적 생장에 기여합니다. 줄기와 잎, 과일 혹은 뿌리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주요 원소로서 우리가 먹는 것들을 키워주죠. 뻥튀기 같다고 봐야 할까요? 너무 많이 질소를 편중하면 조직이 약해져 병에 취약하고 맛이 없는 전반적인 품질이 떨어집니다. 부족은 생산성을 뚝 떨어뜨리고요. 질소 비료의 종류. 질소 비료의 종류는 요소, 우레릭 니트로겐, 유한, 암모늄 니트로겐, 질산태질소, 니트릭 니트로겐으로 나뉘는데요.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유기물이라 하는데 요소는 유기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고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거나 하는 등의 변환 과정을 거쳐 암모늄체나 그 이후에 질산태질소로 변환되어야지 식물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대부분의 질소를 질산태질소로 흡수합니다. 요소는 며칠에서 하루만 해도 이러한 성분으로 변하는데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격은 요소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유한, 그 다음 질산태질소 순인데요. 흡수는 반대로 질산태질소, 유한, 요소의 순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한은 황을 포함하고 있어 습이 많은 예로 농가 같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밭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 같은 경우 담수를 하기 때문에 토양 환원 상태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작물의 뿌리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밭에 사용하면 빠르게 흡수되면서 황 공급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중량 대비 질소 함량은 낮기 때문에 요소와 같은 양의 질소 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2배의 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소 함량은 요소는 46%이고 유한은 20.5%입니다. 그리고 유한은 암모늄 태질소로서 다량 사용하게 되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작물에 피해를 보기도 해서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암모늄 태질소는 뿌리가 바로 흡수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양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질산태질소로 변환되어 흡수하게 됩니다. 암모늄 태질소는 이온이 양이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음이온인 토양에 흡착하여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이용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보통 이러한 이유로 유한은 요소보다 속효성, 즉 빠르게 효과가 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질산태질소입니다. 질산태질소의 이온은 음이온을 띠고 있어 토양 흡착성이 떨어져 이동성이 좋고 그로 인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은 용탈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으로 사용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산태질소가 작물에 흡수되어 질산태질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암모늄 태질소로 변환되어 이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질들 때문에 사정 복비에는 질산태질소, 암모늄 태질소, 요소태질소가 일정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비료의 배합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질소는 단용으로 존재하지만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은 다른 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비료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질산칼슘, 황산고토, 질산고토, 황산가리, 염화가리,
질소와 결합된 상태의 약물을 이용할 시 비료에서의 비율을 예로 30, 10, 10 비율이라든지 할 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함으로 이러한 경우 요소태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질소는 산도에 영향을 받는데요. 산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암모니아나 아질산가스로 변환되어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리니 토양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본인의 토양에 충분한 질소를 사용했다고 판단되는데도 질소 부족 현상이 생긴다면 한번 산도를 체크해 보세요. 이러한 가스가 휘산되면 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작물의 일액이나 이슬에 달라붙어 농도가 올라가 잎을 태우거나 뿌리를 손상시키는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밀폐단 비닐하우스 등에서는 이러한 가스를 사람이 흡입하여 하우스병을 만드니 필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미부숙 유기질 비료를 같이 넣었을 때 가속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소 기하 현상. 다량의 미부숙 유기물을 넣고 작물을 심었을 때에는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질소를 영양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미생 유기물은 작물과 미생물의 질소 이용에 경합을 일으키므로 벼찍 기준 1통당 요소 9kg을 별도로 시비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토양 검정 시 처방받은 거 더하기 추가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때 이용됐던 질소 성분은 나중에 부숙이 끝나면 다시 천천히 용출되어 작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소는 화학비료에서만 공급받는 것은 아니고 유박이나 가축분 퇴비 등등 우리가 쓰는 유기질 비료에서도 공급을 받습니다. 다만 같은 양에서 화학비료의 질소비가 훨씬 높죠. 가축분 퇴비에서는 개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돈분, 그 다음 우분이고 유기질 비료에서는 유박 등은 보통 보증 함량이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기질 비료는 분해와 함께 용출되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밑거름으로 넣고 화학 비료는 빠르게 흡수되므로 기비로도 넣지만 추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화학 비료도 천천히 오랜 기간 흡수되도록 코팅을 한 완효성 비료를 출시해 이용되고 있기도 한데 시비 횟수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질소는 공기에서 왔듯이 다시 공기로 돌아가는 성질이 강합니다. 토양 위에 흩어뿌리거나 그냥 구덩이에 파고 요소만 추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대부분 공기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소 비료는 토양에 넣으시고 다시 토양으로 덮어 공기로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 아니면 물에 잘 녹음으로 물에 녹여서 시비하는 것이 비료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소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흔히 잎색이 노랗게 되면 엽록소의 구성 요소인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질소가 부족해도 그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질소 원소 1개에 마그네슘 원소 4개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질소 비료의 과잉 사용. 질소 비료는 수확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다 시비할 경우 토양과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키고 작물에 흡수된 이용되지 못한 질산염은 그 작물을 먹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바로 청색증입니다. 피에 헤모글로빈과 철분이 결합하여 산소를 이동시켜 주는데 이를 방해해서 청색증이 일어나는데요. 질산염이 축적된 식물은 이유식을 먹은 아이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블루베이비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에게도 암을 유발한다고 하니 절대 과용은 삼가해 주세요. 질소 비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또 개인적 의견을 첨부해서 한번 요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좀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종종 이렇게 또 비료에 관해서도 농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